대부분 하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전정기능 검사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전정기능 검사를 할 때 왜 눈동자 움직임을 보느냐,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 이 귀 안쪽의 전정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검사들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어지럼증 문진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뭔지 추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추정이 되면 확인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좀 더 자세히 검사의 목적이라든지 검사 방법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신경과 전문이고 개인 병원을 개원해서 많은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졸업하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대학병원이랑 이렇게 개인 병원이랑 환자군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뇌 문제로 어지러웠던 분을 진료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석증이라든지 다른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들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이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원인의 어지럼이나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 세 번째로는 뇌혈관 질환, 네 번째로는 편두통성 어지럼, 그 이후에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그리고 기타 어지럼증 등등의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어지럼증의 검사들은 이러한 원인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검사의 목적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석증 때문인지 전정신경염 때문인지 혹은 뇌경색 때문인지 이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이라면 들어간 이석의 양이 어느 정도 많아서 어느 정도 심한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반대쪽에 비해서 전정신경의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뇌경색이라고 하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받은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석증이라고 하면 어느 쪽 방골이관,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약물 치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고,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 있어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할지 말지 등등 이렇게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뿐만 아니라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검사들이 중요하죠.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진료실에서 의사가 하는 기본 신경학적 진찰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정 기능을 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 프렌젤 검사,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 온도 안진 검사,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 등이 있고, 청력 검사나 뇌관 청각 유발 검사가 있죠. 그리고 뇌 쪽 기능의 문제, 예를 들어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든지 뇌전증에 의한 어지럼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혈류 초음파 검사나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 MRI 등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가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을 보기 위해서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 누워서 혈압 재고 일어나서 혈압 재고 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심장의 부정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자율신경 검사 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검사 형태의 심리검사를 하기도 하고, 혈액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추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이 검사들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요. 일부 검사 먼저 해서 여기 결과를 보고 다음 검사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해서 이석증이 나오면 바로 치료하면 되겠지만,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뇌 쪽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온다면
그 다음 뇌 MRI라든지 MRA라든지 이런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죠. 이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본 신경학적 진찰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죠. 일단은 눈동자 움직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눈을 이렇게 따라 보라고 해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할 때 눈동자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평형 기능, 균형 기능을 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일자걸음을 시켜가지고 똑바로 걷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도 하고, 눈 감고 제자리 걸음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돌아가는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 힘 빠지는지도 봐야 되겠죠. 얼굴 표정에도 힘이 비대칭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말이 어두난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특히 중요한 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위험한 어지럼증은 아닌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정기능 검사입니다. 어지럼증의 제일 흔한 원인들이 전정기능 장애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제일 흔한 이석증도 그렇고, 두 번째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정 기능이 또 정상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편두통성 어지럼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도 이런 전정 기능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 환자 진료를 볼 때 대부분 하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전정 기능 검사입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간단하게 프렌젤 검사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든지 온도 안진 검사, 전정 유발근 전이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글 같은 걸 쓰고 앞에 있는 빨간 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점을 따라 본다든지, 혹은 바로 뒤로 누워서 자세 변화에 따라서 눈떨림이라는 안진이 생기는 걸 본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전정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전정 기능 검사를 할 때 왜 눈동자 움직임을 보느냐. 고개가 돌아가더라도 제 눈은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리가 오른쪽으로 20도 돌아가면 눈은 왼쪽으로 20도 돌아가고, 머리가 왼쪽으로 30도 돌아가면 눈도 오른쪽으로 30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센서가 귀 안쪽에 있어서 그 센서가 눈을 반대쪽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인데, 이것은 매우 민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머리를 흔들면서도 이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을 움직여주는 기능이 엄청 정밀해서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 이 귀 안쪽의 전정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전정 기능 검사, 그리고 다른 비디오 안진 검사나 두부 충동 검사들, 이런 검사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석증 환자분 영상입니다. 뒤로 오른쪽으로 해서 누웠을 때 눈동자가 위로 막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구리관 안에 있는 이석이 구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는 조금 뒤로 누웠을 뿐이지만 뇌가 느끼기에는 한 10바퀴 핑크르르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눈 떨림과 함께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아까 프렌젤 검사랑 비슷한데 이렇게 눈동자 떨림을 위에 보는 그래프로 나타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분은 왼쪽 수편 방구리관 이석증이고, 왼쪽으로 누웠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매우 강하게 왼쪽으로 튀는 것을 비디오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좌측 전정신경염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세와 상관없이 눈동자가 환자의 오른쪽으로 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누워서인데요. 누워있든 앉아서든 계속 오른쪽으로 눈이 떨리는 좌측 정정신경염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검사는 칼로리 검사 혹은 온도 안진 교대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검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귀에다가 따뜻한 바람 혹은 차가운 바람, 온도를 조절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바람을 넣으면, 나는 오른쪽에 넣으면 나는 실제로는 가만히 있지만 뇌가 느끼기에는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고 느껴지니까 눈동자는 천천히 왼쪽으로 딸려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교정성의 빠른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따뜻한 바람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안진이 나타나고,
왼쪽에다가 따뜻한 바람을 넣으면 왼쪽으로 눈떨림이 나타나고, 이런 눈떨림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느 쪽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지금 오른쪽 전정신경염이 있는 분인데, 위에 영상에 왼쪽 귀에 따뜻한 바람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떨림이 나타나지만, 밑에 영상에 보면 오른쪽 귀에는 넣었을 때 위 영상이랑 다르게 눈떨림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 그래프의 크기가 왼쪽은 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오른쪽은 되게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치로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 50% 더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전정신경염이 적어도 한 50% 정도 손상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에서 또 요새 새로 나와서 또 중요하게 보는 장비가 있는데, 바로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샘플을 보여드리면 고개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예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면 눈동자는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는 반대편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돌릴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게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전정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전정신경염 환자의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빨간색 머리 움직임을 까만색 눈동자 움직임이 못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프가 뭔가 지저분하죠.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뒤늦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두부 충동 검사는 장점이 뇌 전정신경 기능의 회복됨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도 차차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시간 변화에 따른 뇌 회복, 적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수평 방고리관 뿐만 아니라 후방고리관, 전방고리관 기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것들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것은 뇌기능 검사입니다. 뇌기능 검사는 또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서 매번 하진 않습니다만 종종 하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입니다. 뇌혈류 초음파는 뇌혈관이 막혀 있는지도 보지만 뇌가 많이 과민해져 있거나 과흥분되어 있는지 보는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가 과흥분하면서 어지럽기 때문에 뇌혈류 속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제 왼쪽 편에는 이제 정상인 분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가 47, 52 정상 뇌혈류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운데는 좀 약한 편두통성 어지럼이 있는 분이었죠. 뇌혈류 속도가 70 이상으로 72, 79, 78로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제 오른쪽에는 심한 편두통이 있어서 뇌혈류 속도가 100 이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이석증 전정신경염이 아니고 정상이거나 약한 전정신경계 장애 소견이 보이면서 뇌혈류 초음파 검사에서 이런 소견이 보이면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는 뇌 발자파가 나오는 뇌전증에서 유용한 검사인데, 간혹 뇌전증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고, 요새는 정량뇌파라는 검사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뇌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여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빨갛게 보이거나 파랗게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형의 뇌파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통해서 뇌가 얼마나 과민해져 있는지, 우울감은 없는지, 수면 부족은 없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뇌 영상 검사입니다. 뇌 영상 검사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들도 어지럼증 환자들을 볼 때 좀 긴장을 하고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뇌경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또 뇌신경 종양을 제가 진단해 드린 환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지럼증이 너무 갑자기 심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보통 CT 같은 거 필요하면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은 늦지 않게 뇌경색 뇌출혈을 진단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기립성 저혈압 검사입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느끼고 있고 좀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오지 않는 기립성 어지럼증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심각하게 혈압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혈압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의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마르고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이 주로 기립성 어지럼증 그리고 실신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누워서 혈압을 재고 쭉 일으켜 세워가지고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왼쪽에 보라색 안쪽에 있는 것은 누워서 혈압과 맥박을 잰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121에 59였습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한 6분, 7분, 8분이 지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죠. 8분째 혈압이 보면 66에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를 통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혈압이 어느까지 떨어지는지, 또 혈압이나 떨어지는 타입은 어떤 건지, 간혹 혈압은 안 떨어지는데 맥박만 오르는 경우도 있죠.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검사 혹은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장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면 내과로 의뢰를 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흔하진 않지만 심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간이나 신장 때문에 안 좋아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어서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검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경학적 진찰 검사라든지 비디오 안진 검사, 두부 충동 검사, 온도 안진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비용은 각각은 대략 뭐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개 검사가 아니라 여러 개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10만 원 이상, 뭐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MRI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3, 40만 원 이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MRI 같은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각의 검사의 검사 방법이나 검사 목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고정 댓글이랑 그 영상 설명량에 제가 정리해둔 블로그 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어지럼증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지럼증 검사는 되게 다양한데 검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일일이 어떤 검사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큰 병원에 가서도 설명을 잘 듣지 못한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어떤 검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는데 어떤 검사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지럼증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